나무로 울창해야 할 숲. 그런데 숲이 사라지고 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붉은 토사가 보이는 흉측한 민동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근 민둥산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마치 불도저로 밀어버린 듯 끔찍한 모습인데, 수종에 상관없이 모조리 벌목하는 이른바 싹쓸이 벌목 때문. 왜 이렇게 모조리 밀어버린 걸까? 산주들이 뭐 의도가 있어 숲가꾸를 벌목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문제 벌목한 사람들은 돈이 돼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속가배기하고 가꾸기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벌목을 하면 돈이 안 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싹쓸이로 그냥 베어내고 포크레인은 무조건 끄집어내야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벌어지는 재앙이다. 비용 문제로 자행되어 온 싹쓸이 벌목. 산림청과 지자체는 이를 왜 방치하고 있을까? 산림청이 1년에 벌목 면적을 정해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자체에다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 면적당 얼마의 산림 면적을 벌목하라라고 이야기를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숲을 지키고 숲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려온 이미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벌어진 일. 예산 받은 걸 써야 되잖아. 그걸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면책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할당량 채우기 벌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치만 맞으면 괜찮다는 식의 정책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마치 숲이 아닌 논밭을 대하는 듯하다. 벌거벗은 산, 과연 괜찮은 것인가? 모두배기는 수십 년 동안 저장해온 탄소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를 날려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감벌,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정도의 나무를 감벌하는, 그러니까 속가배기인데요. 이 속가배기하는 것만으로도 연중 강우량의 약 70%가 지표 유출수로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00%다 벌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증가할지는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증가한 지표 유출수가 결국에는 표토를 다 내려보내고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숲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살던 생물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부가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많죠. 게다가 벌목된 나무도 문제였다. 국산 목재 이용률 중 토목이나 가구 같은 고품질 재료로 쓰이는 건 고작 12.7%. 나머지는 펄프와 보드 같은 저부가 가치 재료로 소모된다. 지금 숲에 베고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에요? 병아리예요. 20몇 cm, 3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무 갖다 뭐에 쓰겠어요? 고급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적어요. 법적으로 벌목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령인 벌기령. 산림청은 지난 2014년 벌기령을 줄여 벌채 규제를 완화했다. 벌채 허가 기준이 되는 기준 벌기령을 49년 만에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표고자목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근본 기준 벌기령 완화를 통해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안정됐지만 오히려 질은 떨어진 것. 심지어 저품질 재료로 소모되는 목재는 탄소 배출을 심화시킨다고 한다. 어린 나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탄소 저장이 안 되고, 이런 나무 저급한 나무다 보니까 공사판의 나무를 사용돼. 순환주기가 짧죠. 고급 목재로서 사용돼야 10년 몇십 년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저급한 용도의 공사판 목재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버려지고 땔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돼버리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민둥산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문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에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림량을 늘려 탄소 흡수율을 높이고 목재 산업 규모를 4조에서 6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는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자리가 없는 상황. 산림청이 강구한 방법은 재조림이었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환경단체는 2014년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을 근거로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최적 성장률이 증가하여
크고 오래된 나무는 작은 나무에 비해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산림청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며 나무의 체적이 늘면서 면적당 개체수가 줄고 이로 인해 산림 전체의 탄소 흡수량은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전문가들에게 외면당했다. 나무가 커가면서 큰 나무의 개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런데 큰 나무의 아래에 좀 더 어린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또 자라요. 근데 산림청이 주장하는 나무 개체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동령림에서 큰 나무 개체수만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 나무들, 그러니까 탄소 흡수를 많이 하는 어린 나무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카운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그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벤다고 할 때 노령화에 따라서 흡수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 벌채를 자주 함에 따라서 숲속에 잠겨있던 탄소량이 발산되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주 베는 것은 온실가스를 더 흡수한다고 하는 산림청의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본 것은 과연 어느 쪽일까? 재조림 계획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산림청에게 민간 협의회 결성 및 계획의 재검토를 제의했고 6월 3일 산림청은 이를 수락하고 현재 계획을全面 재검토 중이라 밝혔다. 앞으로는 이 환경 부작용이 적어질 수 있도록 벌채 시기를 길게 잡아서 대경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모두배기식으로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이런 방법보다는 선택적으로 벌채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시 새로운 나무들이 들어와서 천연적으로 빈 곳을 채워넣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숲 가꾸기를 해야 되겠다. 숲 가꾸기를 하는 그런 산주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지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원을 나눠주는 소중한 산. 이런 흉측한 간격이 더 늘어선 안 될 것이다.